5월 30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한국 증시는 연평균으로 보면 양봉이 3분의 1이고 음봉이 3분의 2라고 하죠. 이게 실감나는 이번 주 한국 증시 흐름인데요. 오르기는 어렵고 내리기는 쉽다. 이거는 시장의 체력이 약한 거죠. 자, 내리기는 어렵고 오르기는 쉽다. 이런 장세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상승 및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 엔비디아 하나가 일단 시장 흐름을 지탱하고 있다. 이런 논리가 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우 지수가 6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한국 증시 약세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에서 6,049계약을 추가로 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장중에는 1만 계약 이상의 순 매도를 보이다가 줄어든 거예요. 장후반으로 일부 좀 청산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누적이 어느 정도 6월물 선물 누적이 어느덧 4만 계약을 다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은 4만 계약을 넘어갔다면은 이제 5만 계약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만 계약 정도 남아 있잖아요. 요 정도가 이제 추가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아닐까. 요 정도만 추가 매도한다면 이제 더 이상 매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외국인 선물 매수 매도에 따라서 그대로 한 나라의 증시가 끌려다니는 이러한 모양새가 참 볼품이 없어 보이죠. 과거 일본 증시도요. 지금의 한국 증시처럼 외국인의 이러한 파생이 증시를 막 흔드는 이런 외도독 현상이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증시의 경우는 파생 시장을 아예 없애버렸죠. 아예 없애버렸어요. 한국 증시도 뭔가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 결국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월요일날 저점이었던 74,000원 아래에서 마감이 됐어요. 장 초반권에서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막 할 때 개인과 기관이 처음에는 매수로 대항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니까 이 얍삽이 기관이 잽싸게 매도로 돌아서면서 결국 오늘 200만 주 이상의 삼성전자 순 매도를 보였거든요. 이런 허접한 기관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참 쉬운 거죠. 뭐 10만 전자 보고서를 남발하고는 막상 자기들은 매도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셔도요. 이 빨간색 외국인 수급선은요. 삼성전자 수급선. 얘들은 그래도 매수하다가 매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관, 이 파란색 선의 이 기관은요. 뭐 8만 전자니 뭐 10만 전자니 이런 보고서를 써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오히려 여기서 축소에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기관은 어차피 사지도 않았어요. 보고서만 그렇게 내고 말이죠. 아무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74,000원의 월요일 저점을 하향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74,000원 위로 재회복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지점 확인이 우선입니다. 물론 내일 74,000원 위로 다시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을 해준다면 지지로 볼 수 있죠. 하루 만에 회복은 지지로 본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도 73,000원 아래로 또 추격 매도 역시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번 주 이렇게 이틀 동안 빠진 게 아니고 5월 9일부터 이미 선제적으로 이렇게 빠져 내려온 거예요. 그죠? 미리 선제적으로 빠져 내려온 폭이 있고 또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60주선이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아래에 여기가 72,200원입니다. 72,200원.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73,000원 아래로 또 추격 매도하는 것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삼성전자는 지지점이 잡히더라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HBM 재료가 가장 주가를 반등시키기 쉽겠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어제 하향했던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추가 음봉으로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는 더 먼저부터 선제적으로 빠져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 조정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제한적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추가 음봉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해서 아래의 흐름을 보여줄 때는 당장은 매수보다는 지지점 확인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었죠. 뭐 다우지수와 한국 증시의 지금 눌림 조정이 31일에 PC 발표를 앞두고 나타나는 그러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일단 PC 노출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점을 확인하거나 안정을 좀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종목에서는요, 일부 호재가 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은,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HBM 양산용 리플루 장비 공급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은 경쟁 파이프라인의 효능 기대치 하의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반사이익 모멘텀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이들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시도를 했었는데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위로의 매물이 증가해서 상승 탄력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탄력에 좀 애로점을 겪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에서는 PSK 홀딩스 이외에 원익 IPS.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이렇게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완만하게 다시 회복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하반기에는 다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죠. 자, 이외에도 말이죠. 이외에도 ENF 테크놀리지. ENF 테크놀리지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쉽게 빠질 수 있는 패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로 상승한 모습이죠. 그리고 KC텍, 원익 QNC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오늘 지수 하락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버텨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차 부품에서는 HL만도 그리고 SL 이 두 종목이 차별적인 반등권 선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호조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한국콜마가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다시 고점을 높여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은 제가 매집 수급 주체가 있는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하지 않으면은 주가 패턴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추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아모레지 이 종목도 어제 오늘 오르면서 고점을 높여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에이블 CNC도 이제 3일째 추가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아모레지 고점을 높였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고점을 높이고 있고 한국콜마도 오늘 고점을 높였어요.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종목들이 하나둘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화장품 섹터가 살아있는 섹터라는 소리입니다. 자, 화장품 섹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지나친 비중을 줄이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북미나 유럽이나 동남아 쪽으로 수출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화장품 섹터는 계속 살아있는 섹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힘겨운 국장에서 K 주식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어요.